3월 4일 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철강 기업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홈센터홀딩스와 비보존 제약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홈센터홀딩스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2권의 책을 발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홈센터홀딩스가 홍준표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홈센터홀딩스는 본사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홍준표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보존 제약이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장마감 후 비보존 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가 기술 수출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비보존 제약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국 제약사의 기술 수출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비보존 제약이 어나프로주의 원료나 완제품을 공급하고 중국 제약사가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져가는 시기라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중국 기업은 시총 10조 원 수준의 중국 상위권 제약사로 비보존 제약이 계약금과 초기 마일스톤으로 받을 금액은 500억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옵텍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레이저옵텍의 의료기기인 피콜로 프리미엄이 일본에서 승인받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피콜로 프리미엄은 한국과 미국, 유럽, 대만에 이어 일본의 허가까지 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선진 시장의 허가를 모두 획득한 레이저가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에서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화장품뿐 아니라 미용기기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NIST를 비롯한 철강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에게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할 추가 관세가 국내 철강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입으면서 일부 철강 기업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마감 후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의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미국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면 조선과 철강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KBI메탈을 비롯한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이어 구리와 목재에도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대신증권은 풍산에 대해 트럼프가 구리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가격 상승이 촉발되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전선 기업인 KBI메탈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리는 전선 제조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인 만큼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면 전선 기업들도 실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1.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안 좋은 분위기로 끝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함께 군사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이 방산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하나오션이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9%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국제해상운송 서비스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국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반사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해군 함정 건조 시장이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시장 진출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선 기업인 하나오션이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넥스틸과 휴스틸이 각각 거래 대금 3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4%, 1.4%씩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철강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송유관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미국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시간의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1300km의 가스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성을 쏟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며 미국 측에서 한국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도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송유관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송유관은 유전에서 기름을 뽑아낼 때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레이저옵텍이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7.8% 상승했습니다. 레이저옵텍의 의료기기가 일본에서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식료품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위메이드가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약 9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2차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주요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믹스 재단은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인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악의적인 외부 공격을 받았고 위믹스 코인 865만 개가 비정상 출금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위메이드가 시간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긴 했지만 위메이드 맥스도 시간에 함께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소록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소록스는 최근 아리바이오와의 합병 일정을 변경한다고 공시한 가운데 급작스러운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소록스는 지금까지 아리바이오와의 합병일이 몇 번이나 미뤄져 온 가운데 이번에는 정말 합병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트박스와 신성홀딩스를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식료품 테마와 관련하여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외국산 농산물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은 가운데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취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오늘 미트박스와 신성홀딩스를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올릭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올릭스는 최근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을 발표한 가운데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0.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속에서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보합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는 장마감 후 파운드리 인력 일부를 메모리 부서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참고로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시간의 보합권 전후의 움직임을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TSMC는 시간에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한양행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한양행은 미국에서 알레르기 신약 후보물질인 레시게르셉트의 임상 1비상 파트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6%대의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과 개인의 매도세 속에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클래시스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4%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클래시스는 삼성전자의 인수설과 함께 상상인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며 목요일날 19%대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틀에 걸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등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삼성공조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5%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위한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로 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삼성공조가 냉각 시스템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